지난주 카페에서 처음 만난 사람, 딱 30초 만에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과는 오래 못 가겠구나. 직원에게 반말하더군요. 커피 늦게 나온다고 혀를 찼어요. 제 말은 끊으면서 자기 얘기만 쏟아냈습니다. 사람은 처음엔 누구나 좋은 얼굴 합니다. 그런데 편안한 차 한잔 앞에서는 진짜 본색이 다 드러나요. 말투 하나, 기다림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인품을 그대로 보여주죠.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엔 좋은 사람도 많았지만 처음부터 걸렀어야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신호는 첫 만남에서 이미 다 나타났더군요. 오늘은 첫 만남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 그리고 차 한잔 자리에서 즉시 드러나는 본성의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져요.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누구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공식 석상에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다들 조심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신경 씁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고, 표정 관리도 하고, 최대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편안한 카페, 차 한잔 자리에서는 다릅니다. 격식이 없어요. 부담이 적습니다. 그냥 차나 한잔 하자는 가벼운 분위기니까 긴장을 풀게 되죠. 바로 이 순간 숨겨뒀던 성향이 자동으로 드러나요.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에서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편안함을 느낄 때 방어기제가 내려간다고요. 그때 진짜 성격, 진짜 가치관, 진짜 태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 성품을 보려면 큰 자리보다 작은 자리가 더 정확합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본 모습과 카페에서 본 모습이 다른 사람 많이 봤어요. 회의실에선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가도 카페에선 직원한테 함부로 대하고 옆 테이블 사람 흘끔거리고 말투가 거칠어지더군요. 그게 진짜예요. 가벼운 만남일수록 그 사람의 진짜가 보입니다. 남을 대하는 기본 예의는 말투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특히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가 다 나와요. 직원에게 퉁명스러운 사람, 100% 조심하세요. 커피 왜 이렇게 늦어? 여기 물 좀 갖다 줘. 명령조로 말하거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똑같이 피곤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저한테 친절해도 시간 지나면 똑같이 대해요. 편해지면 말투가 바뀝니다. 야, 이것 좀 해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상대의 말끝을 자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 중에 제가 말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끊어버리는 사람.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나중엔 큰 일에서 더 무너져요. 반대로 직원에게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은근 무시하는지가 말투에서 바로 보입니다. 한두 마디면 충분해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커피 12분 늦게 나와도 짜증내는 사람 있죠? 손목 시계 보면서 한숨 쉬고 직원 쳐다보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러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인생 태도입니다. 작은 상황에서 화내는 사람은 큰 상황에서는 더 크게 무너져요. 생각해 보세요. 커피 2분 기다리는 것도 못 참는 사람이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침착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주변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긴장하게 돼요. 또 화내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야? 눈치 보게 만듭니다. 시니어 삶에서 이런 사람들과 오래 지내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매번 눈치 보고, 매번 긴장하고, 매번 조심해야 하니까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평온함입니다. 마음 편하게 만나서,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고, 마음 편하게 헤어지는 관계. 그게 진짜 좋은 관계예요. 기다림을 못 견디는 사람은 관계도 못 견딥니다.
약속 시간에 5분 늦었다고 문자로 재촉하고, 답장 안 온다고 서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바로 화내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여유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생도 여유롭게 삽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첫 만남에서 기다림을 대하는 태도 꼭 보세요. 사소한 금액 앞에서의 행동이 본심이에요. 커피 한 잔, 차 한 잔 계산할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옵니다. 돈 문제에서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낼 차례인데 모른 척하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냈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이러더니 다음에 만나면 지갑도 안 꺼냅니다. 화장실 간다고 자리 피하거나 휴대폰 보는 척하면서 계산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이런 사람은 계산적입니다.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따져요. 호의는 받으면서 고마움은 없는 사람. 제가 먼저 낸 건 당연하게 받으면서 정작 본인이 낼 차례가 오면 오늘은 제가 돈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사람.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커피 한 잔인데 뭐 그러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패턴은 절대 안 바뀝니다. 작은 돈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큰 돈에서도 문제 있어요. 나중에 함께 여행 가거나 함께 식사하거나 뭔가 같이 할 일이 생기면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내가 냈으니까 다음엔 내가 내. 이게 공평한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그런데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은 관계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관계에서 돈을 다루는 방식은 신뢰의 최소 기준이에요. 또 하나 조심할 사람은 과하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저번에 내가 5,500원짜리 냈으니까 이번엔 내가 6,000원짜리 내야 해. 이렇게 500원까지 따지는 사람. 이것도 문제예요. 관계는 완벽하게 반반 나누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더 내고, 때로는 상대가 조금 더 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좋은 관계죠. 그걸 칼같이 계산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좁습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첫 만남에서 계산할 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보입니다. 첫 대화, 첫 만남에서 즉시 걸러야 할 사람의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랑 남 비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것도 못해. 내가 젊었을 땐 이 정도는 기본이었어. 요즘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남을 비하해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엔 저도 비하 대상이 됩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 욕하다가 나중엔 제 뒤에서 저를 욕해요. 100%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상대 말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함.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거 나도 있었어. 근데 나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얘기로 돌리는 사람.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상대방엔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피곤합니다.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으니까요. 나중엔 만나는 게 귀찮아져요. 또 자기 얘기만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정보 캐묻기.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자녀분은 뭐 하시고?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캐묻는 사람 있어요.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질문이에요. 제 상황을 파악해서 이용할 게 있는지 보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있네. 나중에 뭔가 부탁할 수 있겠어. 이 사람 자녀가 의사네. 나중에 도움받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관계를 거래로 보는 사람입니다. 진짜 관계는 그냥 편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억지로 정보 캐내려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관계를 장기적으로 끌면 큰 스트레스 유발합니다. 나중엔 저번에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번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 유형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금방 친해진 척 하다가 말투가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처음엔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와요. 웃으면서 공손하게 배려하는 척 합니다. 와, 정말 멋지세요. 존경스러우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칭찬 퍼붓고
친밀감 표시하고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굽니다. 처음엔 기분 좋죠.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편해지면 말투, 태도가 돌변합니다. 두세 번 만나고 나면 슬슬 본색이 나와요. 직원이나 약한 상대에게 무례하게 굴기 시작하고 제게도 슬슬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좀 해줘. 에이, 그 정도는 괜찮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처음 그 친절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상대에 따라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친절하고 이제 다 얻었다 싶으면 태도가 바뀌어요. 혹은 처음엔 이미지 관리하다가 편해지면 본색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오랜 관계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감정 소모 엄청 큽니다. 처음 받았던 호의가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면 배신감 느껴요. 내가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에 자책하게 되고 관계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런 패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처음엔 너무 좋더니 시간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지고 나중엔 만나기 싫어지는 사람. 바로 이 유형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무뚝뚝한 사람이 나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도 그대로니까요.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은 예측이 안 됩니다.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요. 이런 신호 보이면 즉시 거리 두세요. 이제 조금 더 세밀한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놓치기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상대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사람. 테이블 위에 제 휴대폰이나 가방이 있는데 허락도 없이 슥슥 만지는 사람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면서 제 가방 열어보려 한다거나 휴대폰 들어서 보려 한다거나 기본 배려가 부족합니다. 경계가 없어요. 남의 물건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영역, 남의 프라이버시도 존중 안 해요. 나중엔 허락 없이 제 일에 간섭하고 제 사생활 캐묻고 선 넘는 행동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대화 중 침묵을 불편해하며 자기 말만 채우는 사람. 불안감이 높습니다. 대화하다가 잠깐 조용해지면 사람들은 보통 그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차 마시면서 창밖 보기도 하고 잠깐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침묵을 못 견딥니다. 1초도 안 돼서 그리고 말이야. 아, 그리고 있잖아 하면서 계속 떠들어요. 조용한 순간을 못 견디고 계속 말로 채워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면이 불안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극을 찾고, 계속 말하고, 계속 뭔가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피곤해요. 조용히 쉴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 눈빛, 표정에서 타인을 평가하려는 느낌. 이건 정말 미묘한 부분인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은근히 판단하는 시선 있잖아요. 저 사람 옷차림 좀 봐. 저 사람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네. 이런 생각이 눈빛에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표정에서 다 읽혀요. 슬쩍 쳐다보고 코웃음 치고 미간 찌푸리고. 이런 사람은 남을 평가하는 게 습관입니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확인하려고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런 세밀한 부분이 하루만 봐도 보입니다. 예민하게 느껴지면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본능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 조심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신호를 알려드렸는데, 그럼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좋은 사람의 특징.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합니다. 직원에게도, 친구에게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존중하는 태도가 일관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태도가 안 바뀝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커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문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한마디,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고개 끄덕이면서 들어주고 중간에 끊지 않고 제 말이 끝나면 그때 자기 생각을 말해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요. 커피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약속 시간 조금 늦어도 천천히 오세요. 이런 여유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평온해야 나오는 거예요. 솔직합니다. 좋은 건 좋다고, 싫은 건 싫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뒤에서 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웃다가 뒤에서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정직하게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첫 만남에서 이런 신호가 보이면 그 사람은 오래 갈 사람이에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지인 소개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밝게 웃고 예의 바르고 말도 잘 들어주고. 그런데 카페에서 차 마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원이 물 갖다 주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봤더군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요. 그리고 옆 테이블에서 아이가 좀 시끄럽게 굴었는데 그쪽을 째려보면서 혀를 찼어요. 대화 중에도 제 말을 자꾸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많았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 경험으론 이게 맞는데 계속 이런 식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습니다. 이 사람과 오래 갈 수 있을까? 답은 명확했어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더 확실해졌어요.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존댓말 쓰다가 슬슬 반말 섞고 야, 그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연락 줄이고 만남 제안 오면 바쁘다고 정중히 거절하고 나중에 들으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했대요. 처음엔 친절하다가 나중엔 무례해지고 결국 다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보이는 신호,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던 사람, 시간 지나니까 정말 문제였던 경우, 그 직감을 믿으세요.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요? 물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판단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이 많아요. 저와 잘 맞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나이 들수록 시간이 소중합니다. 남은 인생, 편한 사람들과 편하게 보내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이미 기회를 줬습니다. 첫 만남이 바로 그 기회였어요. 첫 만남에서 보여준 모습, 그게 그 사람의 진짜입니다. 나중에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대부분 안 바뀝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 스스로 노력해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참고 견디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평안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사람을 잘 본다는 건 누군가를 의심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지혜예요. 처음부터 불편한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결국 불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참고 견디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억지로 참고 맞춰주고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지쳐요. 관계는 서로 편해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참고 견디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불편했던 부분, 이상했던 부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신호예요. 내 느낌이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감은 대부분 맞습니다. 당신의 평안은 당신이 선택하는 인간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가벼워져요. 웃음이 많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무거워져요. 한숨이 많아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만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는 더 소중해요.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누구와 에너지를 나눌지, 차 한 잔 앞에서 보이는 작은 신호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만남에서 이것만은 꼭 관찰하세요. 첫 번째, 직원, 서비스 제공자를 대하는 태도. 카페 직원, 식당 직원, 택시 기사님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거기에 진짜 인품이 나와요. 두 번째, 기다림과 작은 불편함을 대하는 반응. 주문이 늦어지거나 자리가 불편하거나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참을성과 성숙도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 대화 중 경청 능력. 제 말을 끝까지 듣는지, 중간에 끊는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지 보세요. 상대 존중 여부가 보입니다. 네 번째, 비용 처리 방식. 계산할 때 자연스럽게 나누는지, 한쪽이 계속 피하는지, 아니면 과하게 계산하는지 보세요. 공정함과 너그러움이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말투와 표현 방식. 존댓말을 쓰는지, 반말을 섞는지, 명령조인지, 부탁하는 투인지 보세요. 기본 예의가 드러납니다. 여섯 번째, 타인에 대한 언급.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뒷담화가 많은지, 비하하는지, 존중하는지. 나중엔 저도 그렇게 말해질 겁니다. 이 6가지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어요. 기본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맞춰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맞춰지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냉정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따지는 거 아니야? 좀 더 포용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평안이 최우선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 유지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시니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예요. 이제는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어요. 편안한 사람과 편안하게 만나고 마음 맞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 노년입니다. 차 한 잔 앞에서 보이는 작은 신호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신호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보내는 경고예요. 귀 기울여 듣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의 인간관계가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첫 만남에서 보이는 신호들,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그 작은 관찰이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별책룸이었습니다.